지원자의 마지막 대답을 들었을 때 저 친구는 100% 붙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눈치면 눈치, 센스면 센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정말 다니고 싶구나 라는 진정성이 절절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말해달라는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경험상 3분의 1 정도 되는 지원자들은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한다. 나쁜 질문은 아니다. 하지만 부장님 개그만큼 재미없고 지하철 안내방송만큼 익숙한 흥미없는 답변이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지원자는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로 차별화를 시켰다. 그렇게 다른 지원자들을 가볍게 뛰어넘고 합격에 올인했다. 도대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랬을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이 답변 치트키, 그 무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뭐다? 그 무기 하나가 당신의 합격률을 적어도 3배 이상 올려줄 것이다. 내가 그랬다. 치커리, 치커리, 치커리. 제가 수천 명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해보면 본인의 장점이 뭔지, 뭐가 부족한지도 잘 모른 채 면접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나는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실제 면접관에게 한번 제대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면접관을 오래 하다 보면 임팩트 있게 유독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역시 손은 눈보다 빠르다. 먼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다른 지원자분들처럼 인턴 경험이나 뛰어난 영어 실력도 없는 비전공자입니다. 면접관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만큼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러 오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 근처 순댓국집에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는 들었을 때 속으로 저 친구는 100% 붙었다 이 생각을 했죠. 왜냐?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영어 실력, 인턴 경험, 지방대 이런 거 안 보였어요. 그냥 이 회사에 정말 다니고 싶은 친구, 딱 그것만 보였거든요. 왜 그 말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그 친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을까? 제가 면접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아주 영리하고 그야말로 센스 돋게 3가지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추상적인 포부가 아니라 면접관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부족함을 먼저 인정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줬다.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추상적인 포부가 아닌 구체적 장면으로 공감을 시켜버렸다. 회사 앞에 있는 순댓국집 멘트는 지금 생각해도 센스 만렙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또 면접 보기 1시간 전에 와서 회사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봤다고 해요. 이렇게 잘 되는 친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대단하잖아요. 제가 면접에서 지겹게 듣는 말들이 있는데,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적응하면서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 공약을 남발할 때 이 친구는 순댓국집에서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 진짜 다니고 싶은 친구 맞네. 그 이미지를 면접관들 머릿속에 그려버리게 했다.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시간에 회사 앞 식당으로 막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면접관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에 공감대가 생겨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 이런 게 인지를 더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순댓국집, 회사 사원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단서임과 동시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매개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핵심 인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을 먹는 회사원, 어떤 게 더 공감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할 땐 내 마음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지원자들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영어, 인턴 경험, 유학 이렇게 다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얼마나 다니고 싶은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어 실력이나 특별한 경력이 정말 필요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신입 채용에서는 결국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뽑아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런 면접관들은 그런 확신의 증거들을 지원자들의 답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다니고 싶은 마음을 차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면접관이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구나 이렇게 확신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이 친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스펙보다 본인의 진정성으로 면접관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방대 출신의 영어 실력도 없고 인턴 경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조건의 지원자들을 제가 차별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친구가 가진 스펙이 그랬다는 거죠. 같은 조에는 해외 유학 경험도 있고 당연히 영어나 외국어 실력은 유창하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 인턴 경력이 화려한 지원자들도 많았습니다. 가끔 경력계의 공작새인가 싶은 정도로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스펙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유리한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소개할 때부터 굳이 없는 경험을 포장하지도 않고 괜히 있어 보이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면접에서는 뭐 영어를 잘한다, 유학 경험이 있다,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나이스했다 싶은 걸 자랑하거나 강조를 하려고 하죠. 이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친구는 그 반대였죠.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면접에선 부족한 걸 숨기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인정하는데, 그리고 또 당당한 사람이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진정성도 보이거든요. 결국 이 친구는 부족한 건 인정하고 대신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 솔직함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진정성이 면접관들에게 신뢰를 주게 된 거죠. 그 신뢰들이 쌓여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정성 있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쉽게 되냐, 나도 남들보다 늘 진정성은 차고 넘칠 만큼 정말 간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진정성도 결국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면접관들이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말 했더니 합격했다더라, 이런 것들만 찾아서 외우기 시작한다는 게 문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정성은 그렇게 잘 꾸민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다니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실타래 풀리듯 면접에서 말이 술술 나와요.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뭐 대본을 써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회사 면접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지원한 사람인지, 그런 차이들이 말투, 눈빛, 질문,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면접만 보면 목소리가 떨리고 뭐 염소가 된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진정성이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면접 볼 때 목소리 떨고 조금 버벅거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떨어뜨리는 면접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리인데 긴장되면 원래 그렇게 돼요. 저도 중요한 자리 가면 아직도 떨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답변을 하고 마치 대본을 읽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조금 떨리더라도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지원자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뭐 이러면 진정성이 보인다던데 하는 그런 테크닉이나 답변만 자꾸 찾아서 외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자, 제가 지금 알려주는 몇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싶은 건지, 이 회사에 합격하면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은 건지, 이 회사에 떨어지면 정말 아쉬운 건지, 이런 질문들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생각이나 답이 또렷해진다고 하면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 굳이 찾거나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고 그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건 200%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영상을 보면서도 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작성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시간도 길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피드백 받을 사람도 없고 서류가 떨어지든 면접이 떨어지든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자, 실제 탤런트보드 2022년 글로벌 구직자 경험 조사 이런 걸 보면 구직자의 94%가 면접 피드백을 원했지만 실제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4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거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되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바꾸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력서 쓰는 법, 뭐 면접 잘 보는 법, 이렇게 좋은 컨텐츠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 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친구나 선배 혹은 취업 스터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챗GPT 같은 AI로 프롬프터만 넣어도 꽤 괜찮은 답변을 주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방법들도 분명 여러분들에게 한계점으로 다가오긴 하겠죠. 이게 왜냐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보가 나한테 맞는지를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길어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내가 강조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누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조언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조언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면접에서의 태도나 자세, 말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건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고나 마케팅처럼 직무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 면접관 자체가 실무자가 대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무랑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특히 잡코리아만 들어가도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런 회사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나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광고회사 이게 끝이 아니라 퍼포먼스 에이전시, PPL 에이전시, 미디어 랩, 제작사 그 중에서도 프로덕션인지 기획 쪽인지 아니면 컨텐츠나 쇼츠 전문인지 DMP, DSP, 트래킹 솔루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걸 이쪽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기 어렵죠. 그리고 이쪽 업계에 있는 소위 잘 나가는 회사들 중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알짜배기인데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컨설팅을 알아보실 때도 그런 것들까지 봐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인지, 지금도 현업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실제로 사람을 뽑아본 경험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디 뽑히고 나서 얘기를 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보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 동안 광고와 마케팅 업계에서 일을 했고, 지금도 현업에서 리더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죠. 한 해에도 수백 명 지원자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지원한 회사가 무얼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면접을 본다거나 엄한 곳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어떻게 뭐 정답처럼 알려주기보단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정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1대1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뭘 잘하는지, 어디에 지원하고 싶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도 제 의견 하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현업에 있고 채용 면접을 보고 있는 다른 시니어 실무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한 명이 좋다고 해서 다른 면접관들까지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시선으로 봐야 내가 가진 강점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글로 쓴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본인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지원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면접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글을 100번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나를 봐줘야 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도 좋고 AI도 좋고 취업 스터디도 좋고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문제지? 에 대해서 실제 면접관이나 실무자의 답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 취업의 준비의 방향이 훨씬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클래스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클래스와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도움인지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오늘 영상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